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 엔타임 시간 같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전부터 우리 짐승의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의표, 그것에만 집중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짐승의표와 관련돼서 가장 이슈가 되는 베리칩에 관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베리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간인데 결론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원고가 24페이지나 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제가 올해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와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베리칩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 짐승의 표는 베리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쏭달쏭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칩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리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리칩은 RFID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RFID가 뭐라 그랬어요? 무선으로, 그러니까 주파수를 가지고 전파를 가지고 물건들을 인식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RFID는 시작은 바코드에서 시작했는데 이 바코드 UPC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UPC로 나타난 바로 나타난 막대기로 나타난 숫자가 아니라 그건 부호라고 그랬죠. 기호라고 그랬죠. 이것을 빛을 이렇게 스캔해 가지고 빛을 투사해서 그 막대기에 나와 있는 부호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인식해 가지고 그 숫자바를 인식한 그것을 그 UPC가 내장된 서버와 통신을 해가지고 이 UPC에 해당하는 물건들의 정보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UPC를 가리켜서 상표에 물건에 붙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등록번호, 이 아이디만 있으면은 그 숫자에 하는 바코드에 해당하는 숫자만 있으면은 이 상표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요즘은 100%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점점 농산물 쪽도 이제 바코드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건 살 때 그거를 스캔을 딱 하면은 빛으로 스캔을 하면은 이 물건이 가격이 나오고 이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뜨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합산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는 빛을 통해서 스캔을 통해서 그 상표를 인식하는 방법이라면은 RFID는 빛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바코드와는 좀 더 많은 장점들이 있어. 바코드는 인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훼손될 염려도 있고, 또 가까운 데서 스캔을 해야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RFID는 비교적 바코드에 비해서 먼 거리에서 인식이 가능하고,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파는 그것을 튕겨가지고 통과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렇게 훼손될 염려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촘촘하게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스캔 장치, 또 송수신 장치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많은 물건들이 한꺼번에 통과해도 이것이 동시에 인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FID가 시작된 지가 이렇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 RFID의 개발 역사는 굉장히 한 80년 전부터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이 RFID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실용화되고 지금 상용화되는 것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어떤 시험 단계로 많이 사용하다가 이제는 RFID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리칩은 이 RFID가 신체에 이식이 가능한 의료용으로 개발된 것이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FID는 그 용도에 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착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삽입형이 있다고 그랬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자체적으로 이 전파를 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동형은 자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거고, 수동형은 자체의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반드시 스캐너가 같이 안테나 장치가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베리칩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수동형, 인체 삽입을 할 수 있는 수동형 RFID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은 이 RFID의 그 기술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집적시켜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체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만큼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넣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그 RFID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은 이 베리칩은 과연 정말 짐승의 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칩이 이렇게 지금 논쟁이 되게 된 발단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칼 샌더스라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이분이 칼 샌더스입니다. 이분이 정말 박사처럼 생겼죠. 그렇죠. 외모는 진짜 박사처럼 생겼죠. 근데 자, 이분이 이제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자기는 IT 관련 전문가 한 100명 정도, 당대 최고의 그런 과학자들을 데리고 인체 내에 베리칩을 넣을 때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자체 충전이 가능한 장소를 알아내는 연구를 그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서 그것을 했다 그랬습니다. 무려 32년 동안, 3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마침내 인체 중에서 이마와 오른손에 이 베리칩을 넣으면은 자체 충전이 가능하다.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베리칩이 그러니까 영구히 보통 우리가 물건을 장치를 하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냈다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베리칩에 관련된 어떤 연구에 관여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교회를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가서 내가 큰 일을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짐승의 표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구나라고 후회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라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칼 샌더스의 간증을 요약한 것이 여러분 교재 995페이지하고 996페이지까지 쫙 이렇게 간증문입니다. 한번 간증문 은혜롭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한 것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그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던 비리스에서 열렸던 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뉴월드 오더에 관련된 회의까지 참석을 했다고 본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참석 못 하거든요. 비밀스러운 모임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만 모이는데 거기까지 참석을 했다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칼 샌더스의 간증이 급속히 퍼지면서 급기야는 베리칩이 짐승기표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칼 샌더스가 간증했던 이야기들, 여기 간증문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 대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리치가 관련된 모든 그 논쟁의 어떤 그 재료들은 다 칼 샌더스가 했던 이 간증을 기초로 해서 모든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 칼 샌더스가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베리칩은 짐승이 아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다. 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칼 샌더스가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지금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3년 MBC 방송에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요? 그 프로그램에 좀 이렇게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베리칩에 관한 방송을 했대요. 캡처한 내용입니다. 사진입니다. 근데 이 캡처한 여기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도 똑같이 베리칩에서 이야기할 때 그 모든 베리칩에 관한 정보들이 다 칼 샌더스가 말한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칼 샌더스는 베리칩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알려졌고요. 칼 샌더스가 말한 베리칩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바이블 같은 완전히 그런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만 해도 이 베리칩 논쟁과 관련돼서 서로 옳다, 틀리다, 그냥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사그러들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 베리칩과 관련돼서 많이 싸웠어요. 한쪽에서는 베리칩 받으면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니까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한쪽에서는 베리칩은 절대로 짐승의 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상징이기 때문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말한 사람은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혹세무민한 거다 해가지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원론적인 것에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이런 논쟁들이 화두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베리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칼 샌더스의 주장이 정말 진짜냐 틀리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만약에 이것이 맞으면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한 내용들이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베리칩 논쟁을 처음부터 다시 좀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베리칩과 관련된 이 칼 샌더스의 간증은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것, 진실이 아니라는 것, 또 이것을 말하는 칼 샌더스 자신의 경력도 다 거짓이라는 것. 이해하시겠죠? 칼 샌더스라는 사람 자체가 거짓이고 그 사람이 말한 베리칩에 관한 내용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2012년에 이런 말을 제가 13년인가 했어요. 강의 중에.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이 막 문자를 보냈나 그때 댓글 달았나 몇 사람이 막 저를 회박했어요. 짐승의 표,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데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든다고 저보고. 베리칩은 짐승의 표 맞는데 왜 목사님은 왜 이상한 소리 하냐고 하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칼 샌더스가 말한 정보가 잘못됐다는 거. 칼 샌더스 자체가 거짓이라는 그것을 얘기한 건데 칼 샌더스의 신봉자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칼 샌더스가 거짓이라고 얘기했다는 그것 때문에 막 저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해왔었어요. 그때도.
사실 이게 제가 이 엔타임 이야기하면서 이래저래 공격을 받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알려진 내용과 좀 왜곡된 게 많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들, 교정하는 작업들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공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 샌더스의 간증에 대해서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속속히 그 이후로 점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 샌더스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일각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 의문들이 생기다 보니까 칼 샌더스에 대해서 추적을 들어갔어요. 우리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에 못 뜨면은 뭐 이렇게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 샌더스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추적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칼 샌더스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이 칼 샌더스라는 사람은 실은 자기가 베리칩을 32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그때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32년 동안 연구했으면 적어도 32년을 연구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30 초반에 글이 시작한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적어도 이 연구가 끝나면은 60이 최소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나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생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싱턴주에 있는 오브레이크 크리스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이제 밥 모헤드라는 사람인데 이 담임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그 32년 동안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얘기했던 그 기간이 포함된 1987년까지 자기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남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이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녔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미 교회를 다녔고 이미 그때부터 이상한 말들을 했대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그것들이 이제 이미 칼 샌더스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 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니까 무슨 홍콩인가 어딘가 거기서 무슨 어디 명예학 박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이렇게 반박으로 나오고 막 그래요. 어쨌든 박사 학위를 받은 기록은 전혀 없고요. 칼 샌더스 박사라는 그 호칭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미 공군에서 하사로 제대를 했어요. 약 10년 이상을 복무하다가 제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로 근무하면 무슨 박사학위 받을 군대에서 근무하는데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경력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베리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베리칩에 관련된 자신의 경력 자체가 거짓이고 또 자기는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리칩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종사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만 봐도 베리칩에 관한 얘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베리칩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보면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저거 잘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방치를 해뒀더니 이게 완전히 그 거짓말이 일파만파로 커져가지고 진실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도 거짓이고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 자체도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리칩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 10가지 주제를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해요. 한 절반 정도 하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종료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GPS 기능이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베리칩은 감시 장치다. 베리칩을 넣으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베리칩 안에 있는 GPS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것이 추적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 추적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게 있어요. 예. 우리가 휴대폰 있죠. 휴대폰은 베리칩보다 훨씬 크잖아요. 휴대폰 안에 뭐가 있어요? GPS 송신 장치가 있어요. 만약에 휴대폰을 베리칩과 연동시켜 가지고 휴대폰 자체가 스캐너가 되면은 송수신 장치가 되면은 그것이 가능해요. 실은 그런 시스템이 이미 RFID와 관련돼서 그런 시스템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때 그 RFID 체계도 하면서 제가 그림 여러 가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휴대폰이 들어간 그림 봤죠? 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휴대폰으로 가능해요. 휴대폰은 GPS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기지국과 연결돼 가지고 예, 그것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 베리칩 자체는 GPS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런 거 얘기 아니라 베리칩 자체가 GPS 기능이 있어서 그 GPS 기능을 가지고 베리칩이 몸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저 지구 어딜 가든지 그것이 이 사람의 위치가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아니고 완전히 생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지 않은가, 왜 거짓말인가를 좀 과학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치 추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GPS 위성 신호를 이용하는데 혹시 여러분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 보면은요, 그 설정에 들어가면요, GPS 그 설정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뜨냐면은 혹시 내비게이션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본 사람 볼 거예요. 지금 이 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수신하고 송수신하고 있는 위성이 지금 어디에 몇 개가 있는가가 그 내비게이션 설정 GPS 설정 칸에 보면은 보여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보통 최소한 3개 이상의 위성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GPS랑 이 위성 최소한 3개 이상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위성이 동시에 받은 신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성과 GPS, 또 다른 위성과 GPS,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이 신호를 가지고 어떤 시간 차이를 연산해서 지상에 있는 좌표와 고도를 계산해내는 것이에요. 위성 하나 갖고도 안 되고 3개를 가지고 조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수신하고 송신해가지고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GPS에서 위성으로 송신을 하고 또 위성에서 그것을 받고 다시 내 내비게이션에서 쏘아준 그 신호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위치가 어딘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GPS 위성 송신 장치가 그 상태가 불안정하면은 여러분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될 때가, 엉뚱한 데가 될 때가 GPS 위성과의 송수신이 불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GPS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 내비게이션, 항법 장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PS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GPS 위성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위성에서
위성에서 쏘아준 신호를 내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안에서 그것을 신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처리된 신호를 인공위성까지 보내주는 송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없으면은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칩 안에 GPS 위성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내용 쭉 많죠. 예, 이 모듈 안에는요. GPS 위성 신호를 그러니까 전자파를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안테나가 들어가야 되고 또 미약한 위성 신호를 증폭시키는 증폭키가 들어가고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시켜 처리해주는 DS칩이라는 그 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작은 컴퓨터 개념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우리 핸드폰에도 그 AP 칩인가 이게 있거든요. 핸드폰을 움직이는 두뇌와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실은 한국에서 한 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GPS 위성 신호 수신용 안테나를 개발했는데 특허를 받았는데 그 사이즈가 크기가 3mm, 길이가 3mm, 넓이가 1.5mm, 또 두께가 1.2mm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베리칩은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의 절반도 안 되죠? 예, 더 작은 겁니다. 예. 베리칩이 1.2mm인가 그렇죠? 근데 이건 3mm예요, 길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위성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듈 하나만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게 2007년 기준으로 길이가 3mm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베리칩 안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베리칩의 거의 대부분을 이게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치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 GPS 위성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 중에서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그것 자체가 사이즈가 이만한 건데 이것만 갖고 GPS 위성 수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거 자체 사이즈만 해도 이 정도 크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게.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보다 작은 이 GPS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그다음에 송신 모듈인데 이제는 이제 처리한 위치 정보를 인공위성까지 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GPS 내비게이션 보면은 GPS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쫙 뽑아가지고 하는 거 아세요? 뭔가가 더 수신을 위해 송수신에서 특별히 안테나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내장형으로 좋게 나오는데 예전만 해도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안테나가 있어야지 그것이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리칩 안에는 그것이 없어요. 이 베리칩 안에 있는 것은 베리칩 자체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전파를 그러니까 스캐너에 있는 전파를 받아들여서 동작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송수진 장치밖에 없고 GPS를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의 안테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크기의 사이즈가 그 베리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베리칩 안에는요 송수신 이것을 위성신호를 처리하는 모듈만 들어가도 이미 자리 자체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걷다가 안테나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리칩 안에는 위성통신용 안테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안테나가 여기 있는데 이거 자체는 GPS랑 통신하는 안테나가 아니라 스캐너랑 통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전력만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PS와 연결할 수 있는 안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GPS랑 송수신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엄청난
더 큰 사이즈의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리칩 안에는 그런 안테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력 자체가 없어요. 여기도 뭐 리튬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는 요것을 잠깐 움직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아주 미세한 전력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GPS를 작동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성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베리칩 안에 있는 그 충전 장치에 있는 이 리튬 이온에 수만 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만큼의 전력이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베리칩 안에는 GPS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GPS를 집어넣으려면, 기능을 집어넣으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고 전력도 필요한데 현재 요만한 사이즈에, 쌀알만한 사이즈의 베리칩 안에는 그만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들어갈 지금 공간도 없고 그것을 만들 기술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GPS 기능은 없다. 진실이 아니다. 오해다. 그래서 베리칩 갖고 여러분 GPS 기능을 가지고 위치를 추적한다. 이것은 거짓. OX 뭐라고요? X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리칩 받으면 위치 추적이 된다.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거랑 베리칩과 핸드폰과 연결시켜가지고 핸드폰 안에 있는 GPS 기능과 연결시켜가지고 핸드폰이 베리칩을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핸드폰은 어떻게 돼요? 항상 몸에 부착된 것도 아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킹스맨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별로 안 좋은 영화예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봐야 되죠. 봤어요. 근데 거기도 킹스맨에도 보니까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뇌파를 조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회사에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야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칩을 나눠줘요. 그래서 핸드폰에다 그 칩을 꽂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무료로 한다니까 다 줘가지고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 칩을 받아가지고 사용했어요. 무료로 사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D-Day가 딱 되니까 그 칩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뇌파를 조종하는 어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막 서로 죽이게 하는 것. 이 사람의 목표도 인구 감축이에요. 인구 감축. 많이 들어봤죠? 어디? 일루미나티 관련된 어젠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킹스맨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뭔가의 좀 이렇게 힌트다. 일부러 보여주는. 근데 그거 보니까 핸드폰으로 가능해요. 핸드폰으로 가능하지만은 이 몸에서 삽입해가지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GPS 기능이 그것은 가능하지만은 베리칩 자체로서는 GPS 기능이 뭐라고요? 있다 없다? 없다. 거짓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베리칩보다 훨씬 더 많은 크기의 장치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기술로는 베리칩 안에 그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체온 변화로 이 리튬 전지를 충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필요가 있냐? 한번 집어넣으면 영구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체에 집어넣어서 배터리 교환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좋잖아요. 인체에 집어넣은 거 다시 배터리 끊어냈다고 뽑아냈다가 다시 또 충전시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일 샌더스는 자기가 그 기술을 개발했다. 그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인체의 어떤 위치를 찾아냈다. 그게 이마나 손등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열과 전기에 관련된 현상을 가리켜서 열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열전 현상의 그런 그 과학 이론 중에서 열전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예요? 제백 효과, 톰슨 효과, 펠티의 효과, 에디슨 효과.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제백 효과라는 것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1821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제백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론인데 현재까지 이것을 대체할 이론이 없대요. 근데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 극점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의 접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의 이 접점이 하나는 온도가 높고 하나는 온도가 낮으면은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제백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온도 차이가 아니라 온도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 변화를 통해서 이 베리칩 안에 있는 리튬이온 축전지가 서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체온이 갑자기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차이, 체온 변화 차이.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를 발생해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도 차이가 아니라 온도 변화가 아니라 두 가지의 접점의 물리적인 접점의 온도 차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위치 에너지 아시죠? 위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변환되면서 전기가 발생해요. 그게 바로 수력 발전이에요. 비슷한 원이라는 거죠. 반드시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근데 지금 베리칩에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신체 내에 있는 온도 변화 때문에 전기가 축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기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리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체온 변화로 리튬 전지를 충전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배터리 교환 없이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가 1001페이지입니다. 이 베리칩 안에는 128개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또 인간의 DNA를 변화시켜서 사이보그처럼 인간을 통제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죠. 들어봤죠? 베리칩과 관련돼서. 이것도 OX로 뭐라고요? 결론부터 나리면 BX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한 이야기죠. 옛날에요 베리칩을 가지고 킬칩이라고도 하고요.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은요 베리칩에다가 약간 위치 추적을 기능을 GPS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DNA를 변화시킨대요. 이 베리칩이.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킹스맨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시켜가지고 마음을 통제해가지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막 싸움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이 베리칩을 거의 전능한 베리칩으로 만들었어요. 베리칩 완전히 전능한 베리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베리칩에 입력할 수 있는 이 메모리 공간이 여기 보니까 128 캐릭터라고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캐릭터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우리 이준영 성도님
예, 캐릭터가 뭐예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 많이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사람들 배우들을 보면은 등장인물 뭐라 그러죠? 캐릭터라고 그러죠? 같은 예, 뜻입니다.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의 특별한 특성을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데 예, 이걸 가리켜서 유전 정보라고 오해를 했고 더 나아가서 유전자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더 이렇게 뜻이 왜곡이 됐습니다. 근데 이 IT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캐릭터가 그 분야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 돼요. 한눈에 안다는 거죠. 여기 IT 전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글자 안 보이니까요? 영어로? 안 보이죠? 예. 여기 끝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써 있냐면은 can stop 해놓고 to 128 charact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은 한번 번역해 볼까요, 여러분? 시작. 128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 여러분 컴퓨터 이해하시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컴퓨터가 예, 이진법으로 계산해 가지고요. 거기 바이트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럼 120바이트면은 글자 몇 개 해당하는지 아시나요? 64개. 그러니까 120바이트면은 64개의 글자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글로 따지면은. 그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베리칩 안에는 예, 숫자로 따지면 128개, 예,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128바이트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128개의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쓰기 기능이 128개를 쓸 수 있는 노트로 따지면 그만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전자 메모리가 절대로 아니라 유전자 메모리가 아니라 라이팅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128바이트가 8바이트 갖고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 한 개도 저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간의 중요한 유전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은요, 메모리에 그래서 이 128바이트 메모리에 뭘 집어넣냐면은 베리칩의 그 각각의 베리칩에 있는 고유번호를 집어넣어요. 고유번호가 그때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16자리의 고유번호를 넣는데 그 16자리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73억의 인구들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에 있는 이 16자리의 고유번호는 앞에는 국가번호가 있고 뒤에는 그 사람마다 부여할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자리 갖고 충분해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몇 자리죠? 12자리죠? 13자리인가요? 13자리구나. 예. 앞에는 6자리의 생년월일이 있고 뒤에는 그런 것처럼 거기를 16자리 갖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각각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 하나마다 사람 한 명에게 집어넣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신체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분실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한 번 집어넣으면 영원히 자기가 빼지 않는 한 실은 베리칩은 빼낼 수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외과 수술로 이렇게 메스를 쭉 한 다음에 약간 벌린 다음에 핀셋을 뽑아낸 다음에 꼬매면 끝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베리칩은 절대로 한 번 집어넣으면은 빼낼 수가 없다.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베리칩을 빼내면 뭐 죽는다. 뭐 이런 루머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으면 절대로 이제 일단은 빼지 않는 한 분실되지 않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주민등록 기능과 모든 정보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어넣을 수 있다는 그 의미는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그 16자리의 숫자만 인식하면은 그 숫자를 통해서 숫자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코드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코드만 인식하면은 서버에 컴퓨터에 저장된 그 모든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칩 안에 있는 이 128바이트라는 것, 캐릭터라는 것은 유전자 정보가 아니라 단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숫자만 그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기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128바이트라는 것입니다.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 자체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원하면은 그 안에서 이 베리칩을 가지고 유전자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베리칩이 완전히 전능한 베리칩으로 만들었는데 베리칩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RFID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또 보면은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베리칩을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를 자극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뇌를 자극하는 실험 같은 거 봤죠? 실험을 보면은 이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전기 충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간의 세포와 뇌세포와 칩이 있으면은 이 칩이 물리적으로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 전기 신호를 보내면은 뇌세포가 그것을 반응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쥐 실험을 통해서 이런 쥐의 뇌에다가 이 생체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기 신호를 집어넣으면은 쥐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 실험들이 이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리칩은요, 전기를 인간의 신체와 전기적인 교류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베리칩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은 베리칩은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요.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 가지고요. 신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신체랑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게 밀봉되지 말아야 되고 이 안에 칩이 어디 연결돼요? 여기 있는 살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뇌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뇌에 연결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쥐의 실험처럼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냥 단지 이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고유 식별 번호를 스캐너 베리칩 안에 있는 고유 식별 번호를 컴퓨터가 인식해 가지고 여기 있는 자료를 그 스크린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불과하다는 거지. 바코드 기능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뇌를 자극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 샌더스가 뭐라고 했냐면 간증안에 베리칩 안에는요 모두 25만 개의 구성 물질이 들어가 있대요. 아까 여러분 강의 안에 첫 번째 보세요. 996페이지 보세요. 이러한 마이크로칩은 약 25만 개의 구성품이 있고 리튬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여러분 그 베리칩 안에 25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부속품이 몇 개인가요? 자동차 점검하는 분 없습니까? 예? 그렇죠. 자동차도 이렇게 수십만 개의 구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부속이 있는 게 아니라 몇만 개의 구성품이 있어요. 부속품이 있어요. 근데 요 콩알만한 쌀알만한
콩알보다 작은 쌀알만한 베리칩에 25만 개의 구성품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딱 들어도 가짜인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5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아무리 과학 수준이 발전돼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리칩의 용도 자체가 RFID 기능만 있으면은 서버에 있는 데이터만 거기는 무한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자기가 집어넣고 싶은 정보를 컴퓨터에는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굳이 걷다 집어넣으면 될 것을 그 조그만 베리칩 안에 그냥 공간도 좁은데 구태여 막 수저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만 이 제품 시리얼 넘버만 아이디 넘버만 딱 인식해가지고 나머지 정보는 넓은 공간에서 다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이 칼 샌더스의 주장은 이 베리칩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안에 자동차 한 5대 분량의 부품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만약 이것을 개발했다. 진짜 이런 베리칩을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노벨상 휩쓸죠. 어떻게 뭐 이런 기술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지금 뭐 나노 공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나노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아주 미세한 어떤 입자들 가지고 그것을 어떤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품목들을 만들죠. 아마 그 나노 공정보다 더 미세한 아마 뭔가를 해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과학 수준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거다. 인간의 그 유전자 지도, 게놈을 맨 처음에 이렇게 발견할 때 부시 대통령이 1990년에 뭐라고 했냐면은 2004년도에 100%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하고 이것을 완성하면은 인간은 신에게서 받은 모든 권한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표를 했대요. 그래서 모든 병을 통제할 수가 있고 그랬는데 현재 수준에서 이게 이루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생각은 그럴싸했는데 그냥 걸음마 수준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다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인체 그 300만 개의 유전자 중에서 120개의 핵심 유전자 정보를 마이크로칩에 담고 있다는 거. 이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또 베리칩은 생체칩이다. 생체칩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 베리칩은 정기적으로 완전히 절연이 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절연이 됐다는 것은 생체와 사람의 신체와 완전히 접촉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완전히 실리콘으로 막혀져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완전히 밀봉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약 이 안에 있는 기능 이게 열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터지지 않게끔 이렇게 밀봉 장치가 돼가지고 신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체랑 교통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생체칩은 신체랑 움직이지만은 이것은 생체칩이 아니기 때문에 절연이 되어 있다는 것. 또 베리칩의 신호로 생각을 조종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쥐의 그런 행동 실험을 통해서 생체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죠. 생체칩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쥐의 뇌와 연결시키면은 쥐의 행동을 조정할 수가 있지만은 이 RFID인 베리칩은 전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전자파와 관계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전기적으로 완전히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쥐의
쥐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리칩 갖고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베리칩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면은 이것을 몇 가지를 베리칩 안에 학습시킬 기능을 집어넣어야 된대요. 4가지, 여기 보니까 4가지 있죠. 이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베리칩에서는 그것을 학습시킬 기능 자체도 없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 사람의 이성을 잃고 정신재계를 통제당한다는 주장은 뭐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당보다 심한 거짓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베리칩을 맞으면은 인식하게 되면은 계시록 16장 2절에서 말한 독한 헌대, 종기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리칩 안에는 리튬 전지가 들어있는데 리튬 전지가 폭발하게 되면 몸은 화상을 입게 되고 터져나온 리튬으로 인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악하고 독한 헌대는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간증 장면을 캡처한 겁니다. 칼리 샌더스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을 펴보기 바랍니다. 베리칩의 생산을 중단시키려고 노력 중일 때 칩이 있는 리튬 성분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베리칩 연구팀에 있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나는 이식을 받은 칩이 사람 몸속에서 부서지거나 충격이 가해질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물었더니 아주 독한 헌대가 피부속에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심한 헌대가 몸에 남겨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 몸속에 종기가 생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칩을 통해 얻은 헌대가 그것을 말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잖아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터넷 통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1007페이지 보세요. 베리칩을 받은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최근에 그것이 짐승의 표현인 줄 알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베리칩을 뺐는데 뺀 자리에 종기 같은 부스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몸 전체로 퍼져 결국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목사 부인은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베리칩을 빼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곡돼 가지고 변조된 기사라는 겁니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는 은퇴하신 한일 목사님 부부도 베리칩을 받았다가 다시 떼어내는 수술을 한 후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대요. 이것이 저렇게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떠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사망 원인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 때문에 그것이 빼냈더니 독이 퍼져가지고 8개월 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떼어난 수술한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리칩을 떼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베리칩 맞은 분 계세요? 없죠. 혹시 이 방송을 들은 분 중에서 베리칩을 맞은 분 있으면 이 방식이면은 베리칩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베리칩을 빼내면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베리칩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스로 살짝 찢어가지고 핀셋으로 뽑아내면은 그만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베리칩을 집어넣은 것도 간단하지만 빼낸 것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병원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거 좀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생체랑 사람 몸이랑 완전히 분리가 된 절연체이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봉이 됐기 때문에 빼내도 아무런 뭐가 흔적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빼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리칩 안에 리튬 배터리는요, 이번에 알았는데 리튬이라는 그 건전지가요 그렇게 독성이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 수은 건전지는 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건전지 중에서 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게 리튬이래요. 그러니까 베리칩에 리튬을 집어넣은 이유가 인체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리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리튬의 양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베리칩 안에 있는 리튬의 양이 0.2 내지 0.3mg이래요. 엄청 작은 거잖아요. 1mg도 아니라 그거에 한 20%또 30% 정도. 리튬은 독성이 강한 중금속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량일 경우 정신과를 비롯해서 다양한 질병 치료제로 사용한대요. 리튬이요. 화학 성분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료제로 사용할 정도로 소량을 갖고 또 물과 리튬이 반응할 때 수소가스가 발생한대요. 또 열을 방출한대요. 그런데 그 베리칩 안에 있는 그 양 갖고는 신체의 온도를 1도도 못 올리는 아주 작은 열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독한 헌대가 생기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리칩 자체가 잘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체 내에서.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인체 내에서 이것이 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로 뭡니까? 결론은 아무리 리튬이 있다 할지라도 독성 자체도 없고요. 이것이 만약에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를 생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베리칩 자체가 신체 내에서 파손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뺐다 독한 언대가 나가지고 아까 저기 얘기처럼 계시록 16장 2절에 있는 계시록 16장 2절이 뭐 심판 때 나옵니까? 7 대접 심판 때 나오는 장면이죠. 헌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칼 샌더스는 의사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리튬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그거다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튬 자체가 베리칩에 들어가는 리튬 자체가 고체래요. 액체가 아니라 고체이기 때문에 설사 터진다 해도 이것이 뭐 액체처럼 흘러가지고 스며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베리칩과 리튬 전지가 파괴된다 하면은 리튬 전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가락 뼈와 근육이 더 이미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요. 사람 신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베리칩에는 리튬 전지가 들어있지 않대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 신체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는 리튬 전지가 없대요. 왜냐면은 신체 이식용 RFID는 베리칩 자체가 아까 RFID의 종류 중에 뭐라고 했어요? 수동형과 능동형이라고 했죠? 이거는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넣는 베리칩에는 리튬 전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6개의 시리얼 넘버만 있으면은 캐릭터만 있으면은 그것만 인식만 할 줄 알면은 수많은 정보들은 서버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베리칩 안에다가 집어넣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개인 정보를 베리칩 안에 저장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해하시겠죠? 저장할 공간도 없고 저장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또 베리칩은 최근에 글리코칩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제가 베리칩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은 베리칩을 최초에 만든 회사가 2001년도에 어느 회사가 만들었어요? ADS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 ADS라는 회사가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가 베리칩이라는 회사예요. 회사명이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베리칩이라는 제품을 개발한 것은 ADS라는 회사. 그리고 판매를 담당한 것은 이 베리칩이라는 회사인데 그 판매를 담당하는 베리칩 회사의 그 회사명을 가지고 베리칩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어느 날 결별을 해가지고요. ADS 회사는 디지털 뭐라고 했죠? 엔젤스인가? 뭐 그 회사로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예, 그리고 이 베리칩이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랑 합병해가지고요. 원래 이 ADS 회사는 원래 그 베리칩 기능을 가진 그 제품 계속 개발을 했고요. 이 베리칩이라는 회사는 이름까지 바꾸면서 뭘 개발했냐면 글리코칩이라는 제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글리코칩이라는 것은 베리칩 기능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혈당 체크용 예, 여기 칩이에요. 대신 그것도 몸에 들어가요. 우리 당뇨병 환자가 자기의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뭐 테스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글루코칩이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왼손에 집어넣고 이 안에 있는 그 칩이 몸 안에 있는 혈당을 스캐너를 대면은 바로 보여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해가지고 베리칩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글리코칩이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다. 그런데 이거 기사와 관련돼가지고 옛날에 삼성병원에서 혈당을 체크하면서 실은 이게 글리코칩인데 베리칩이 삼성병원에서 베리칩을 도입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베리칩을 받는 시대가 목전에 와 있다. 그래서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베리칩과 이 글리코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글리코칩은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리칩은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 없는 완성된 제품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의 내용으로 한정돼서 보면은 짐승의 표로서의 베리칩의 기능만을 본다면은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나 베리칩은 아직도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실은 베리칩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 베리칩에 관한 어떤 아주 그냥 대량의 사용하고 있던 정보를 많이 듣습니까? 거의 못 듣죠. 2012년, 13년 잠깐 반짝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요 베리칩에 대한 정보들이 거의 사그라들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2014년 이후로는요 베리칩에 대한 어떤 기사가 거의 안 뜰 거예요. 그만큼 베리칩이 아직 완성체가 아니고 계속 이 베리칩의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만든 이 회사도요 거의 도산 직전, 안 팔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정도 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은 완전히 완성품으로 알고 있는데 신의 경지에 이런 아까 여기까지 쫙 설명했던 모든 신적인 전능한 기능이 다 있는 그런 제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또 베리칩을 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베리칩은 어떻게 돼요? 빼낼 수가 있어요. 한 번 집어넣으면 빼낼 수가 없다는 이 말은 절대로 여러분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베리칩은 빼내요. 그래서 실은 몇 년 전에 이거 강의를 할 때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 교회 성도들이 베리칩을 다 받았어요. 만 몇천 명 있는 교회인데 베리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왔냐, 누가 성도가 뭘 헌금을 얼마 했냐, 등등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체크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저희 교회도 한 300명 되는 곳 성도들도 솔직히 이게 점점 이제 그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을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냐면은 교회 출입구에다가 스캐너를 설치해 놓고요. 출입문에다가 스캐너 설치하고 성도들이 전부 다 베리칩을 받았어요. 베리칩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부터 베리칩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갔습니다. 중간에 이제 예배드리다 말고 도망간 사람도 알고요. 끝까지 기도한 사람도 알고요. 그리고 사전에 자기 이제 은행이랑 연동시켜가지고 헌금을 딱 정해놓은대요. 주일 헌금 뭐 이렇게 한 거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헌금 시간이 따로 필요 없대요. 딱 들어오면 헌금이 자동적으로 교회 계좌로 이체가 딱 되고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한참 이 베리친 논쟁일 때 그걸 들여놓고 그래서 그 성도 중에서 1000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이건 베리침은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떠나고 나머지 성도들은 너무 편해서 좋았더라. 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막 그랬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고. 막 그랬는데 글쎄요. 그 성도들도 지금 빼내면 빼낼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벨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결론을 냈겠지만은 만약에 짐승의 표라면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회개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벨칩 한 번 받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영원히 회개할 수 없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가리키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리칩에 관한 진실과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여기 출처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은 여기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뜰 겁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맨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한국에서 제기했냐면은 참 몽골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실은 휴거설을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분이에요. 김모모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또 IT 쪽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목사이면서도 박사예요. 근데 이분은 환란 후 휴거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7년 동안의 환란을 통과하죠.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피난처를 찾아서 몽골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어떤 휴거설의 입장이 좀 약간 다르죠. 근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학자로서의 과학자로서의 그런 지식과 성경과에서 이것은 베리칩이 말도 안 된다. 이런 기능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런 지금 정보들은 이분이 공개적으로 배포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실은 이분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조차도 과학적인 지식은 이렇게 많이 없어도 저도 좀 이거 이상하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갸우뚱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어떤 정보를 알기 전에 일반적인 교회 안 다닌 일반 사람들이 이 베리치가 관련된 기사들을 적어 있었어요. 그것들을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정보를 모아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짓이다라고 많이 주장했는데 이분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베리치가 관련된 논점들을 체계적으로 뽑아가지고 반박하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감사하죠. 베리칩에 대한. 근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공격 엄청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공격 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몽골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엄청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베리치 신봉자들이 많았고, 칼 샌더스 신봉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칼 샌더스 이야기를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까지 믿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지껏 제가 얘기한 거 진실로 알았다. 그거 생각하신 있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때릴게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죠? 근데 어때요? 오늘 제가 설명한 거 보고 진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만한 거 아니라 정확한 어떤
이 과학적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다 검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은 이제 공부는 못했지만은 공부는 못했지만은 실은 이제 학교를 옛날에 공대를 몇 년 다녔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기본 상식은 저도 알아요. 물리적인 상식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때만 해도 좀 처음 볼 때도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이상해 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1년, 2년 지나가 보니까 이게 이 지금 한 반박 자료가 맞구나라는 것들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는 뭐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베리칩에 관한 진실 게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베리칩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거짓이다. 진실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이 베리칩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자체가 거짓이다.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고로 베리칩은 뭐라고요? 뭐예요? 이쯤 되면은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오늘 요 장면만 보면은 그런 회의가 들겠지만 과연 그럴까? 그 답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